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저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파치 From A to G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대학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대학교 방학 시즌에는 또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격증 중에 하나인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자격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국가기술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소유하고 있고요. 취득일은 2021년 8월 20일이고요. 한 2년 반쯤 됐네요. 뭐 그렇게 따끈따끈한 자격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래된 자격증은 아니니까 저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일은 2024년도 1월이고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 얼마나 최신식의 정보인지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 또는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배속으로 들으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줄여서 커말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커말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잘 다루냐보다는 컴퓨터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다루냐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즉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는 거의 100% 필요하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중요한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사기업의 사무직에서도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서 커마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종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냐 적게 사용하냐 그것의 차이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역량을 증가를 시켜서 취업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취업 준비생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취업 시장에 나와 있는 취준생들이 커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취준생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제일 많은 자격증이 커말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고 지금은 그만큼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가산점을 좀 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근데 다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없는 게 이상한 그 정도의 느낌까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취업 시장 분위기를 좀 인지를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급과 1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저는 좀 자랑은 아니죠. 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2급과 1급을 모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1급은 2급에서 하는 거에서 추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필기도 들어가고 실기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서 커말이 엑셀을 위주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물론 2급도 엑셀이 있고 1급도 엑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엑셀도 1급은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2급이 훨씬 쉽습니다. 거의 다른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난이도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난이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우대해주는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을 따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커말은 시간만 들이면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1급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 난이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기 하기 위해서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급의 필기 합격률은 30%고 실기 합격률은 1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웬만한 기사 자격증보다 더 합격률이 낮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1급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계속 도전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커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필기랑 실기 시험이 치러집니다. 당연히 필기를 합격을 해야지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2급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2급 필기에서는 컴퓨터 일반과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네, 이건 이제 엑셀에 관련된 시험이고 이 두 과목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실기는 컴퓨터 일반을 뺀 스프레드시트, 엑셀만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급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필기랑 실기 모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대해서 시험이 추가로 이루어지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알겠는데 컴퓨터 일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컴퓨터 일반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쉬운 건 아니고 조금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이 과목은 좀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가 있으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조금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전략들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좀 시험을 응시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헷갈려서 좀 적어왔는데 2급의 필기는 40문항에 40분, 그 다음에 실기는 엑셀로만 5문항 이내에 4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1급 필기로는 60문항에 60분, 실기에서는 엑셀과 액세스 10문항 이내이고 90분이 주어지는데 과목당 45분이 주어집니다. 필기는 시험 시간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급의 필기 과목은 2과목이 되고 1급의 필기 과목은 3과목이 되는데 각 과목에 주어진 시간이 없고 모두 앞서 말씀드린 40분과 60분 동안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실기는 과목당 시간이 주어지며 2급 실기는 어차피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1급 실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45분이므로 그거에 대해서 시간 분배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기준도 좀 적어왔는데 필기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평균 70점 이상입니다. 근데 커말 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락이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급 필기는 지금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과락 점수가 40점이거든요.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2과목이 100점을 맞고 이 한 과목이 3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균이 60점을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40점은 넘기고 얘도 40점 넘기고 얘도 40점 넘기고 평균이 총 60점이 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필기는. 그 다음에 실기는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2급 실기는 어차피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만 70점 넘으면 되고 1급 실기는 엑셀과 액세스를 보는데 그 과목에 각각 모두 7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상시시험과 정기시험이 있습니다. 상시시험은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보는 시험이고 거의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그 매일 있는 시험도 하루에 한 5-6개, 많은 데는 뭐 10개 가까이도 시험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시험은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정기시험을 보나 상시시험을 보나 똑같은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시시험을 매우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시시험이 문제은행식입니다. 문제은행식이란 게 뭐냐면은 은행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모아두는 그런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뽑듯이 상공회의소에서도 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상시시험을 들어가서 보는 시험의 문제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기 시험에서 있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상시 시험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기 시험은 그것과 다르게 처음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텀도 너무 길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시 시험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 시험을 보세요. 정기 시험은 절대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해서 이제 그 커말의 합격률이 많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시 시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것 같아요. 상시 시험이 존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험을 여러 번 응시를 하니까 떨어져도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좀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합격률에 대해서는 겁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응시료는 뭐 필기랑 실기 모두 쉽게 그냥 2만 원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시험으로 붙는 게 이득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말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24년에 커말이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커말이 개편이 되는 시기 때에 봐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커말이 개편이 될 때는 뭐 공부해야 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합격을 좌우할 만한 정도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버전이 중요합니다. 이게 버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버전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되는 기능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툴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 버전, 하위 버전으로 공부를 하면은 내가 공부했던 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뉴나 뭐 설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시험장 가서는 위치가 바뀌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편되는 내용의 버전으로 공부를 계속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는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기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개편에 대해서는 실기 인강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은 더 좋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실기는 어차피 인강을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 인강에서 더 좋은 정보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대충 설명해드리자면은 2021년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2016년 버전과 오피스 365 버전이 있는데 그 두 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하던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책임은 못 져드리지만은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환경이면은 맞추시는 게 좋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좀 종합을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법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세 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독학, 두 번째는 인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학원을 다니는 공부법인데, 대한민국 커말 강사진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실 커말은 학원까지 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좀 아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인강을 막 무궁장창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필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필기는 인강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학을 하세요. 필기조차도 인강까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학을 하시면 되고, 독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건데, CBT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정기시험의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있는 그 시험 문제들을 전부 다 제 머릿속에 넣을 때까지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저는 5개년치를 풀었고 5개년치를 마스터하고 시험을 응시를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한 번에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개년치 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10개년치를 풀면은 한 번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10개년치의 문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서를 사야 하냐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물론 CBT가 제일 도움이 됐어요. 근데 참고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덕분에 한두 문제 차이로 저는 필기를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 참고서는 솔직히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커말 붙은 사람들도 보면은 CBT로만 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T를 열심히 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아마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집중을 해서 대신 집중을 해서 5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고, 또한 공부를 하실 때는 컴활 필기는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찍어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보기를 딱 봤을 때 제일 아닌 것들을 최대한 하나라도,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최대한 하나라도 지우면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공부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 필기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거의 다른 시험입니다. 필기는 오로지 시험 합격을 위한 그런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을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독학으로 하시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독학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실기는 누구 거를 들어야 되냐? 저는 유동균 선생님의 인강을 듣고 합격을 하였는데요. 일단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 그때 왜 유동균 선생님을 들었냐면은 제가 커마를 공부할 때 당시에는 유동균 선생님이 무조건 1티어 강사님이셔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유동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정익종 선생님이 뜨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익종 선생님이 유동균 선생님을 이제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정익종 선생님의 강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평가는 못하겠고, 일단 유동균 선생님의 강의를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강사와 그냥 일반적인 강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마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성인 대학생 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이 재미를 첨가한 강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기억이 잘 되고 좀 학습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유동경 선생님은 솔직히 재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나쁜 강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용들이 정말 알차고 본인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 강의의 지루함을 이겨내면서 충분히 열정적으로 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 많은 유동균 강의 수강생들의 평가들도 봤을 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인강을 수강을 하실 때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아이디를 공유를 하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아이디 공유를 하는 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팟찌 컨텐츠는 솔직한 컨텐츠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수강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디를 공유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장점이 있겠죠. 이 강의가 비싸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또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공유를 해가지고 엠빵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아이디를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그 친한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윈윈 되는 그런 구도를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을 하면서 버릴 거는 버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이고 정해진 점수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짜리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공부가 아닌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엑셀 실기에서 봤을 때 함수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수강생들, 그 다음에 수험생들도 다 엑셀의 함수를 제일 어려워했는데, 엑셀 함수 종류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엑셀 함수라는 게 시험장에서 외우지 않아도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은 할 수가 있지만은 시험장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은 거의 뭐 사용하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좋은 꿀팁이라기보다는 많은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 저한테 더 맞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전략이냐? 이거는 실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필기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필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맨 어려운 거를 마지막에 풀자는 겁니다. 쉬운 거는 맞춰놓고 합격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쉬운 거를 먼저 풀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걸 푸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전략을 좀 여기 옛날에 적어놨었는데, 자,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쉬운 순서인데, 기본 작업 1, 2를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 2,
네, 기타 작업에서도 매크로 차트 기타 작업이 있어요. 이거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작업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이제 계산 작업이 남고 말씀드린 기타 작업까지 풀면은 70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시험장에 가면 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 작업까지 풀었는데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작업을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함수 문제는 아예 공부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시험장에 가서도 못 풀 것 같다 공부를 해도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라는 거지 아예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 작업 함수 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기타 작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역량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최대한 많이 풀 수 있게 그 정도의 역량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함수가 왜 어렵냐? 단순 암기이고 내가 암기를 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풀고 어떤 행에다 조건을 줘야 되는지 어떤 열에다 조건을 줘야 되는지 또는 행에다 조건을 줘야 되는 건지 열에다 조건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최대한 공부를 해보고 안 되는 걸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가야지 안정적인 점수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세스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액세스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컴활 시험 준비 전까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할 정도의 역량이 올라오면은 엑셀보다 액세스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액세스는 그렇게 전략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순서대로 풀었었냐면은 DB 구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죠.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 다음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처리 기능 구현 이런 순서대로 풀었었고 그 다음 시험 준비도 이런 식으로 풀면서 기출을 풀었습니다. 사실 액세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엑셀의 순서를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임하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약점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역량을 올리면서 약점과 강점이 파악이 됩니다. 네,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시험 전략, 각각의 시험 전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공부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자면은 2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 1주, 실기는 2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급은 필기 2주, 그 다음에 실기는 한 달 정도 잡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 단기간에 따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는 거는 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솔직히 네, 저도 그런 영상들 찾아봤었고 베이스가 없다는 기준 하에는 이 정도 기간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겠지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단기간 이런 분들의 말은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그 기간에 못 땄다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휘말려 가지고 자격증 따는 시간 계획을 짜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나가다 또 들은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있는데 또 자리 운이 좀 중요합니다. 컴활은 자리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요. 같은 시험장에 있어도 자리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있는데 그 시험 자리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안 되지만 하실 필요도 없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난이도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 운이 나름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덜 한 걸 수도 있지만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좋은 점수가 합격 점수가 나왔음에도 떨어진다라는 분들은 자리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필기는 3번째에 붙었고요. 실기는 7번째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의 임강까지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데 한 치킨 15마리 정도 태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커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붙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추천드리는 횟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횟수는 필기는 한 2트, 그 다음에 실기는 한 3트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1트라고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역량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의 실력이 100%가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트에 첫 번째 시험에 붙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계속 컨트롤 S를 누르면서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안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게 막 에러가 뜰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습관은 꼭꼭꼭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이제 유효기간이 얘기가 있겠죠. 커말이 진짜 좋은 게 유효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팟찌 커말 말고 이제 한능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능검은 유효기간이 없지만은 또 기업마다 유효기간을 두는 곳이 있어요. 뭐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 곳이 있지만은 커말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기한을 두는 곳도 없고 저학년 분들이 따시기 정말 좋은 스펙입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는 2년이고 이제 뭐 또 5년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2년이고 커말은 없기 때문에 저학년 분들이 따기 정말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엄청 옛날에 땄던 거고 고학년 분들과 졸업반 분들은 빨리 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험 전까지만 따면 되는데 저학년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드리는 게 고학년이나 졸업반 되면은 많이 바빠집니다. 네, 제가 아직 고학년이나 졸업반은 아니긴 한데 좀 많이 바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 결과 발표는 필기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오래 걸립니다. 2주 뒤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뭐 어차피 다음날 나오니까 그냥 보고 떨어지면 또 다시 신청해서 보고 또 떨어지면 신청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 신청할 때 2번의 시험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시험 신청이 같은 날에 2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내일 신청을 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개를 못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기가 2주 뒤에 발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주 동안 많이 까먹습니다, 실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볼 때마다 시험을 2개 정도씩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못 보더라도 다음 걸 잘 보면 되고 2번씩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 됐다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멋있는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상공회에서 앱에서 발급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상공회소들은 제 경험상 그렇게 좋은 위치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을 방문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또 방문 수령도 있고 우체국으로 받는 수령도 있어요. 일단은 신청을 하면은 3,000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2,280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서는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커말의 시작부터 준비, 공부법,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까지 마무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려가지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말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끈기와 인내심이 최고로 중요한 1등으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커말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끈기도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끝!